BBK BBK 소유주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BBK 실소유주 헌정 방송 봉주 7회 시작하겠습니다. 닥치고 정치를 읽겠네. 닥치고 김어준이 만든 정치 교양서 닥치고 정치. 각하 여러 가지 죄악을 그대는 알고서 있는가. 위대한 융합 지도자 정봉주의 정치 비망록 달려라 정봉주. 주기자와 싸우려고 피켓들은 영재여. 불의한 세력에게만 산탄인 주진우. 그가 참여하는 시사주간지 시사인. 찍었네 돼지 10세 찍었네. 목사 아들 돼지 김용민의 책 조국 현상을 말한다. 나는 꼼수다 뒷담화 호소를 팝니다. 정치 지식 쌓기는 에피소드밖에 없네. 나는 꼼수다 1회부터 18회까지 다 맞다. 나는 꼼수다 에피소드 1. 그만해 잡거사. 쪼네 쫄지마. 봉주 뉴스. 먼저 봉주 동정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4월에 있을 봉주 마라톤 대회를 그달 14일로 잡을 것을 시달하셨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날은 정탄절 또는 봉탄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봉주 동정을 모두 마칩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발. 저는 더 이상 책을 읽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옥에서 득도했습니다. 나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계속해서 봉주단신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 복권을 희망하는 해외 거주교민들이 현지 시각으로 3월 3일 낮 12시에 릴레이 시위를 벌입니다. 미국,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폴란드에서 동참할 예정입니다. 홍성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프리봉주단넷 또는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투 봉도사 편지 쓰기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봉주뉴스, 오늘은 특종 보도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낮질 않네. 오늘은 1시간 저스트로 끊는 것으로 1시간 이상을 내 목소리가 버틸 수가 없어. 오늘 아이템 굵직굵직해요. 굵직굵직합니다. 거의 긴장됩니다. 말로 없는 급이 아닌가 싶은. 아니 이제 우리가 10월달 생각나잖아. 네. 졸라 2시간씩 자고 한 달 버틴 거. 네. 다시 시즌이 시작됐어요. 네. 시즌이 시작됐고, 자 일단 먼저 이빨 이. 안녕하십니까. 정통시 좀 웃지 마. 시즌이 시작됐다 그랬더니 존나 긴장하고 있어 우리.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철없고 수줍은 주진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긴장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미 지난주부터 바짝 긴장하고 있었거든. 진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 뭐 알아 이 새끼 또 딴 사람처럼 리액션 자꾸 그렇게 자동으로 유체 이탈. 유체 이탈이야. 나도 몰라.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지. 자, 183.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들 돼지 김용민입니다. 요새 김 교수가 안 먹어서 걱정이에요. 사실 지금 녹음하러 오기 전에 저희가 족발을 먹고 왔는데 김 교수가 족발에다가 공깃밥 하나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 한 줄 아세요? 고기가 물려. 그런 얘기. 깜짝 놀랐습니다. 정봉주가 대법원 확정돼가지고 구속되기 전날 그 선고를 받은 날에도 족발 대짜리에다가 공깃밥 2개 순댓국에다 말아먹던 사람인데 지금 턱선이 보이기 시작해요. 걱정입니다. 목사들 돼지고요. 아무래도 또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기 위한 사순절 주간을 맞아가지고 금욕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금욕이 이 새끼야. 족발을 한 사발 다 처먹고 있어. 가만 고기 먹는 게 금욕이냐? 원래 2사발 먹었어. 그러니까 조금 금욕이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침에 만나자마자 물 2리터 원샷 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한타 2리터짜리 또 다 먹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우리 마누라 큰일 납니다. 왜? 난리가 나요. 절대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럼 뭘 먹으라는 거야? 예? 오로지 저 물만 먹으라는 거지. 그래서 물 2리터씩 원샷 그렇지. 일단 물 2리터 먹고 나서 한타 먹는 거야? 어쨌든 저희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전투 모드로 다시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김어준과 지식인들 쑥스럽다고 그랬더니 누가 메일을 보냈어. 예. 그게 뭐 어떠냐고. 제 입장은 말이죠. 김어준과 육식인. 야만인. 이런 거는 괜찮아요. 김어준과 야만인. 지식인 졸라 쑥스러워. 육식인 이런 거요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봉주 면회 간 얘기 또 짧게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네. 이번 면회는 명진 스님이 동행하셨습니다. 명진 스님이 일찍 오셔서 온천에서 목욕 재개하시고 교도소에 저희를 기다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하고 한우를 같이 안 드셨네. 아니 그럼 못 드시죠. 씨발 이거 던진 거야? 유머? 실패 이 새끼야! 어쨌든 명진 스님이 들어가기 직전에 또 만났잖아요. 그때 탈옥해라. 그랬었는데 그 면회하면서 같이 와가지고 생각을 접으셨어요. 그러니까 시설을 둘러보니 탈옥은 불가능하겠다.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명진 스님 오셨는데 교도소 주변을 들려봤는데 담장이 너무 높더래요. 허리가 요새 안 좋으셔가지고 사실 명진 스님이 그 만능 스포츠맨이어서 설산수도를 하고 계세요. 그 더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탈옥은 불가능하다. 봉주야 쉬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출판 기념회가 바빠서 이만 간다. 또 명진 스님이 가르침을 하나 주셨는데 한강에 떠 있는 새빛 둥둥 섬을 떠나기 직전에 그 한마디 버버를 남겨주셨어요. 세금 둥둥 섬으로 바꿔서 샌프란시스코 그 앞에 있는 알카트레즈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버클리 가서 특강을 하고 나도 왔습니다. 구경했어요. 그거는 이 새끼 하여튼 제가 이 김용민 대지에 미국 일정이 어땠는지 소개해드리겠어요. 간단히. 저 주진우하고 저는 미국을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사실 백악관도 여러 번 가봤고 가볼 필요가 없었는데 기왕 간 김에 그 앞에 갔어. 그렇죠. 돼지가 호텔에서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야 너는 미국 처음 왔잖아. 백악관이라도 봐. 그랬더니 TV에서 다 봤어. 그리고 잤습니다. 아까 TV에서 다 코앞인데 코앞에 안 나오고 이 새끼. 아까 샌프란시스코 앞에 있는 알카트레즈 섬에 있는 감옥 지나가다 봤습니다. 멀리에서 멀리에서 봤잖아. 그것도 밤에. 근데 아무튼 어쨌든 그렇게 관광지화 해가지고 그 세금을 다시 국민들한테 회수해야 환원하는 한다. 환원해야 한다. 그리고 정봉주를 일로 끌고 와서 관람료를 받자. 유리로 만든 데다 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관람료를 받자고 하는 탈옥 대신에 세금 둥둥 감옥섬 프로젝트. 거기에 정봉주를 넣고
관람을 시키면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런 훌륭한 계획을 남기시고 네. 본인의 출판 기념일로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깔때기 몇 개 있었죠. 네. 네.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지난 면에는 의원님 그랬더니 아니야 이제 날 BJ라고 불러. BJ야. 이제 확실한 대선 주자인 만큼 나도 이니셜을 가질 때가 됐다. YSDJ처럼 BJ로 불러달라. BJ라고. 그래서 저희가 전락에 비웃어드렸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네네. 봉주 마라톤이 있지 않습니까? 봉주 마라톤 날짜를 우리가 결정하려고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네. 자기가 정해주셨어요. 4월 14일. 그래서 우리가 아니 왜 4월 14일이냐. 네. 아니 기왕하면 총선 전에 하지. 그랬더니 안 된다. 14일이 기념일이다. 정탄절이다. 정탄절. 또는 봉탄일. 네. 상태 안 좋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죠. 자신은 더 이상 책을 읽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나마 성인들의 훌륭한 성인들의 책은 읽었으나 이제 그마저도 읽지 않는다. 나의 사고가 이제 그 반열에 올랐다는 걸 제가 느낀답니다. 성인 반열에 올랐음을 자각해서 책을 읽지 않는다. 봉도사는 그 성인을 성인용품의 성인 그걸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근데 명진 스님이 듣다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거기서 도가 텄구나. 그럴 거면은 바꾸자 나하고. 실패 이 새끼야. 그리고 봉주열차하고 콘서트 얘기 좀 전해주세요. 봉주열차가 3월 10일에 출발합니다. 프로그램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메텔을 준비했습니다. 메텔? 네. 메텔이 뭐야? 은하철도 999의 메텔? 봉주열차 999야? 예. 철이는 누구야? 철이는 우리 주진우 기자. 왜? 비슷하게 생겼어. 이런 그 퍼포먼스도 있고 또 홍익회를 저희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회에서는 주진우유. 더 많이 생겼어. 이제 점점 생기고 있어. 뭐가 있어 또? 마이주도 있어요. 마이주. 그다음에 뭐도 있는 마이주가 뭐야? 마이 주진우. 마이. 다이씨 발 진짜 견디기 힘들다 진짜 씨. 주진우 백카페 그만해라 씨. 아니 거기서 어준 500 팔기 시작합니다. 또 사상 최초로 김용 미너포도 이제 했습니다. 돼지족발 아니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준비되고 있다. 다 먹는 거냐 근데 어떻게? 그리고 가다가 저희들이 짧게 그 간담회도 갖고 쇼도 보여줍니다. 중간 중간에 먹는 쇼, 흡입 쇼는 목사들 대지가 호탕한 웃음, 김종수가. 목이 다 나야 될 텐데.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목이 왜 이렇게 안 난다면 하긴 뭐 한 달 동안 말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맨날 떠들어대니. 그러니까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이야지 이거.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나가고 나서 며칠 후부터 저희가 3월달에 콘서트 시작. 3월 3일 날 시작하고요. 예. 매주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매주 저희가 토일. 네. 3월 3일에는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시작하고 3월 4일은 이제 일요일. 부산 MBC 홀에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 순회 공연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시즌입니다. 네, 다 시즌이 돌아왔고 시즌이 돌아왔는데 저희 시즌은 먼저 시작했어요. 네, 먼저 시작됐는데 그래서 그 시즌 시작과 관련해서 오늘 매우 중요한 사건 먼저 하나 짚겠습니다. 몇 사람 훅 갑니다. 약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죠. 그분은 달라 정말 내 가슴은 누군데 정치 경제 언론 그분의 손길이 닿는 곳이 뭐 달라져. 카카가 누군데 매일 스치던 일상의 그리도 진하게 녹아있는 카카의 기쁜 마음. 진실은 물물처럼 밀려오네. 어지러워도 괜찮아 낙범수와 함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꼼수꼼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꼼수꼼수 카카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죠. 카카만 바라보는 우리 맘은 아는지 사건의 발달은 BBK 언제나 결론은 돈 비린내. 차라리 좋았던 그때가 낯선 아메리카 사랑을 알던 그때가 낫겠지 에리카. 좌파 우파 다 모르겠는 내 입장 제대로 좀 살아봅시다 에이샹.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꼼수꼼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꼼수꼼수 꼼수꼼수 나 꼼수 꼼수꼼수 나 꼼수 카카로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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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대국밥 꼼수꼼수 나 꼼수 꼼수꼼수 나 꼼수 카카로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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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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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대 지난 비키니 때 논란의 기승전결을 더 기다리고 싶었으나 사정이 생겨서 네. 여기서 끊겠다고 네. 얘기했는데 말씀하셨죠. 주진우 저격 프로젝트가 가동됐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또 들으면 사람들 엄살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하겠는데 그러자면 먼저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부터 복귀를 좀 해봐야 돼요. 예. 다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는 말이죠.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거 중에 하나로 틀림없이 기록될 겁니다. 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되돌려 보면 우선 오세훈, 김어준 절친 등극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새로운 친구 맺기에 새 지평을 연. 그건 맞아. 그건 맞아. 네, 새로운 기원을 연. 그러면서 동시에 꼬칼콘이 과자 최초로 정치 과자로 등극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요. 이때 시작됐죠. 모든 일은 이때 시작됐고 제가 그래서 오세훈 사태가 바로 정권 교체의 시작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네, 곧이어서 안철수 혜성같이 등장했고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로 이 무소속 박원순. 네. 박원순. 정말 참, 정말 기념일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나. 뭐가 이러면 안 돼. 눈물이 나네, 자꾸. 무소속이 정당 후보를 모조리 꺾고 당선이 됐죠. 네. 그러면서 정권 교체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네. 이게 처음으로 피부에 와닿기 시작. 박근혜 대세론이 모래성이었다는 게 그렇죠. 한 번에 증명되는 시기였습니다. 모래성이라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씨발. 맞다니까 비대위원장님. 비대. 비대위의 위원장이라고요. 네. 똑바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 네. 이게 이 한나라당 쪽에서 보면 정말 치명적이죠. 왜냐면은 우선 가만히 되짚어보면 오세훈 사태와 패키지로 된 기획, 이 광로연 사건, 네. 이 사건을 놓고 여론전에서 보수 진영에 졌어요. 네. 당시 그걸 통해서 조중동이 의제 설정 능력이 네. 이제 갔다. 이게 입증이 됐어.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에서 무너졌습니다. 네. 그렇게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지금까지는 뭐 쉽게 이겼었죠. 완전 전략을 투하했거든요. 폭탄을 있는 대로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수가 설정한 의제가 프레임이 깨졌죠. 아젠다가 깨졌어. 이거 사실은 보수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손실입니다. 네. 자기들 나팔수가 죽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정치인들의 조중동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는 정치인들 조중동에 까면 깁니다. 지금도 그런데 예전엔 더 했습니다. 얼마 전,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진짜 조중동이 뭐라고 해야 되나 길이었습니다. 특히 정치판에서는 네. 진보 진영 정치인들이 조중동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에게 씹히면 어떡하냐. 이게 항상 공포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화력을 다 쏟아부었거든, 여기서. 다 쏟아부었는데 여론전에서 졌어. 이게 단순히 광로연 교육관 사건 하나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의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그들 최고의 나팔수가 의제를 세팅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판나는 사건이었거든. 그것이 드러났잖아.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조중동이 아젠다를 세팅하는 시대는 갔다. 실제 그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고르지 씨발.
야오로지 씨발 우리가 그래서 나타난 거야 씨발. 중앙일보, 조선일보 또 동아일보 1%만을 위한 신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청률이 1%인 거예요, 종편. 그렇죠. 종편에 이쪽 진영의 정치인들이 아무도 출연을 안 해. 이거 골 때리는 거는 반쪽 방송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았어봐. 조중동이 안 나오면 그것도 조질 거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거기도 나갔어야 했다고. 당연하죠. 안 나가 이제. 네, 보험 용도로 나갔던 거죠. 안 나가. 조중동의 약발이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지난 11.6 음. 오세훈 사태와 함께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네. 광노현 사건 그 기획이 성공하지 못함으로 해서 네네. 입증된 네. 사실이에요. 그거 그래서 저는 조중동을 군소 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미 여러 번 했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 각하라인의 몰락 이 오세훈 나경원 다 날아가면서 진짜 레임덕이 그때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박근혜 대세론 네. 꺾이고 조기 등판까지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각하 라인과 친박 라인의 그 엿주고 받기 엿 랠리 시작됐고 셔틀 시작됐습니다. 엿 셔틀 네, 총체적인 엿 난국 배틀. 네. 그걸 막으려고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11.6 부정선거를 사실은 기획했던 것이고 그게 우리한테 들킨 거고. 걸렸어. 메롱이다 이 씨발. 자, 그랬었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11.6 자체를 뒤집는 거예요. 자체를. 이 11.6 역전 프로젝트 있다. 네. 그 속에 나는 꼼수다 몰살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 1단계가 정봉주 감옥 보내기. 이미 실행됐죠? 네. 2단계가 이제 주진우 저격입니다. 이거 우리 짬짬이 얘기해 왔고, 예.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게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없다 했는데, 이 저격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제가 간단 정리를 하면, 우선 1억 피부과. 요 문제는, 나경원 전 의원이 550만 원 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네. 그 병원이 고액의 피부과고 그리고 실제 다른 억대 고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네. 또 연간 회원만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었고. 네. 네. 그러니까 이걸로 주진우를 보내는 게 좀 어려워요. 네. 동아일보에서도 이미 그 얘기는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요 1억 건은 조중동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불쌍한 피해자로 만들어주는 언론 플레이. 네. 요걸로 처리가 됐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를 만졌다가 있어요. 코를 만졌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중에 예. 지난 24회인가요? 25회인가요? 25회 같습니다. 야당 대표 무슨 관훈 토론회인가? 토론회. 네. 야당 얼굴마담 관훈 토론회. 그렇죠. 그때 이제 코를 만졌다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코를 성형했다고 하지 않았어. 네. 코를 만졌다는 문재인 실장께서 코를 만진다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아니 코를 만져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코를요. 궁금해하시네. 네. 근데 이제 이 표현은 그 해당 피부과의 그 피부과의 원장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게 녹취가 되어 있어서 예. 나경원 씨 후보 그분 되게 코 이렇게 그렇게 좀 바꾸고 자기 코야? 그분은 자기 코세요? 살짝만 줄여준 거야라고 말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현수막 살짝만 줄여준 보면서 거야? 이 역시 큰 건이 안 된단 말이죠. 네. 남은 게 뭐냐? 기소청탁권입니다. 기소청탁. 요 기소청탁권 일단 당시 방송을 일단 먼저 들어보고 네. 간단하게 2004년에 나 의원이 자위대 창설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 의원이 친일파라는 글이 수만 건 올려왔었는데요. 김아무개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나경원은 자위대 행사에 참여했다, 뭐 친일파다, 이완용 땅 찰주기에 앞장섰다, 이런 내용의 글을 계속 올립니다. 근데 2005년 말에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이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김재호 당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당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을 기소만 해달라며 기소 청탁을 합니다. 관할 법원 판사가 수사적인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기소를 운운한 겁니다. 판사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나는 꼼수다 25회 중에서 나우버 캠프 측은 김 판사가 기소 청탁을 한 사실도 없고 공소 제기 2달 전 미국 유학을 떠났다며 허위 사실 유포자들에 대해 고소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24일 선거 전 마지막 방송이죠, 이게. 토요일 밤에 녹음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새벽에 했지, 새벽. 네, 새벽에. 그때부터 줄기차게 새벽으로 달려가지고 예. 야당 얼굴마담 초청 관훈 토론회. 네. 네. 그때 문재인, 박지원, 이정희 세 분 나왔었고 이때 뭐가 나왔냐면 나경원 후보 남편 김재호 판사가 기소 청탁을 했다. 네. 이런 폭로가 있었어요. 김재호 판사가 검사에게 이거죠, 기소해라. 그럼 내가 재판에서 알아서 해줄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청탁했다. 그렇지. 간단히 요약하면 네. 나경원 의원이 자유대 행사에 참석했는데 예. 당시 인터넷 여론이 엄청나게 그 자신의 아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네. 판사인 남편이 자신의 관할에 사는 어떤 네티즌을 하나 기소해달라고 검사에게 청탁을 했다. 그 사건이죠. 예. 네. 이게 만약에 사실로 입증이 되면 네. 그러면 왜 그랬겠어? 목적은 아내에게 불리한 인터넷 여론을 겁줘서 잠재우려고 했다. 그렇죠. 그거밖에 없단 말이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청탁을 넘어서 심각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고발은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건의 청탁은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공모한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나경원 의원을 비방하는 사람은 수십만 명,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유독 서부지방법원 관할에 있는 네티즌 한 명만 찍어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니까 검사한테 직접 김재호 판사가 빨리 기소를 해달라. 기소를 하면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청탁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게 그 해당 네티즌은 인터넷에 글을 모아둔 거 불과했기 때문에 기소가 되기 쉽지 않았다고요. 네. 그리고 판검사한테 물어보면 이 건은 그냥 약식 기소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정식 재판으로 기소를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700만 원 확정됩니다. 그것도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재판 2번은 김재호 판사의 동료인 서부지법 판사들이 끝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10월 24일 날 25회 방송에서 제기한 의혹입니다. 이게 사실로 입증이 되면 이거는 명백한 법관의 징계 사유가 돼요. 왜냐하면 소송 관계인인 검사에게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자신의 본인의 배우자 관련 사건을 청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법관 윤리광령 위반입니다. 최근에 그 서기호 판사가 옷을 벗고 이정열 판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자기의 SNS에서 표현하거나 다른 데서 얘기했다는 건데 그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사건입니다. 사법 근간을 흔드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기소 청탁 우리가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게 만약 입증된다면 우리를 또 고발했어. 이 건으로. 그렇잖아요? 거짓말했다고 우리가. 그렇지. 나경원 후보가 대리인을 통해서 나경원 후보 캠프의 보좌관이 우리를 고발했어요. 네. 이 건으로 뭐 처럼 얘기해. 너도 고발됐으면서. 지가 고발했으면서 왜 자꾸 딴 사람
얘기처럼 해. 그때 작아지고. 유체 이탈.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어떻게? 네가 각하야? 조진호.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뭐? 나도 검찰 가서 조사받을 테니까. 그래. 주진호, 너도 뭐? 나가서 조사받아. 같은 부서야 우리 형사 일부. 어때? 뭐? 나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뭐? 만족가 나? 뭐라고? 이 새끼 새로게 말했어. 만족하냐고? 만족가 나? 이씨 맨날 그 생각만 하냐. 맨날 족발만 먹고 맨날 그 생각만 하냐? 만족하나? 웃겠다. 씨발 유치한테 졸라 웃기다. 그러니까 기소 청탁 사실이 입증이 되면 기소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네. 부부 사이니까 네. 알면서도 자기가 한 일이잖아요. 우리를 고발했으니까 이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네. 그리고 이 건은 사실 이때까지 왜 이렇게 조용했냐면 조용했어요. 네. 이 건은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이게 검찰도 부담이에요. 잘못하면은 나경원 전 의원은 물론이고 남편 김지호 판사까지 위험한. 네. 게다가 최초에 청탁받은 그 어떤 검사가 드러나게 되면 검찰 내부도 위험해지거든. 그 해당 검사도. 그래서 건들기 위험한 사안인데 서울경찰청에 고발됐는데 모든 사안은 경찰청 수사 2기에서 담당했는데 이 기소 청탁건만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서 직접 나섰습니다. 이런 수사는 말이야. 경찰이 해야지. 조진호. 뭐? 만족가. 유치해, 씨발. 자, 종이야, 이 중요한 사건이야. 그래서 이 사건에 공안부가 직접 투입됐어요. 공안 2부.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을, 이게 2005년이거든요. 2005년이지? 2006년입니다. 2006년인가요? 아니, 2006년.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을 직접 조사합니다. 김재호 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네. 사건 담당이 있었으니까. 사건 담당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전화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 뭐라고 대답해. 자, 그래서 공안부는 지난주에 주진우 구속영장을 치기로 내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저울질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발 졸라 긴장하고 있었다니까 우리끼리.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주진우 들어가면 대략 한 6개월 몇 개월 정도 얘기가 있었고 이렇게 되면 주진우가 잡혀가는 거만이 문제가 아니라 10월 26일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봐봐. 박원순은 거짓말 덕분에 탄생한 시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당선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조중동과의 이 지상파 뉴스 동원해가지고 졸라 대대적으로 아마도 광로연보다 더 세게 후려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경원은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이 각하 라인이 부활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한번 얘기했지만 각하 입장에서는 퇴임 이후에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차기 정치 세력이 없으면은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나경원의 부활이 각하 개인 신상의 관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안인데, 근데 나경원이 이제 부활하는 거죠. 나경원 의원이 부활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총선 분위기 한나라당이 주도하게 됩니다. 아니 뭐지 이제 무슨 당이지? 새누리당. 새누리당.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장단음 잘해야 됩니다. 새누리당이 맞고요. 새누리당은요, 나는 새 할 때 새누리당이거든요. 새누리당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새누리당은 틀립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이 튀어나와서. 새누리당은 나는 새 할 때 새누리당이고, 개판이야. 새누리당 이래야 됩니다. 새 장음일 때는 나는 새. 버드. 네, 버드. 조. 예.
존나 뜬금없는데 재밌다, 이씨. 맥락도 없는데, 이씨. 사람들이 자, 유치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누리당이라고 하십시오. 새누리당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새끼가 왜 갑자기 화를 내고 진짜, 야. 자, 그러면 또 주진우가 체포되면 말이죠. 구속되면 또 진보 매체에서도 사실은 광노현 때처럼 그러기에 음모론 제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이런 식의 질타가 있을 것이. 진보의 강용석 뭐 이런 식으로. 훤히 보이죠. 네. 3단계가 이제 남은 김어준, 김용민 고소고발 계속 들어가는 거지. 이미 고소고발 배부른데 또 들어오는 거지. 이건 좀 이따 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1타 쌍피가 아니라 몇 개 벌써. 1타 포피야, 포피. 1타 포피인데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사실 이 정권 교체 기세에서 꺾입니다. 기운, 그 11.6의 기운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거국적으로 줬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안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이걸 막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야. 딱 하나밖에 없어. 당시 청탁을 받은 검사가 그 사실을 스스로 밝혀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본인의 이 공직 생활은 끝이 납니다. 우리야 어차피 맨 처음부터 졸라 각오하고 시작했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절대. 그렇죠. 공직자고요. 또 검사인데. 우리가 살려고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 네. 우리는 그런 염치로 사는 인간들은 아니잖아. 적어도 씨발 잡놈이나 하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 검사에게 증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히려. 씨발. 제가 책임지겠다고. 어떻게 책임져 이 새끼야. 아니 재판에서 제가 풀고 나오겠다고 했죠. 뭐 어떻게 풀어 이 씨발. 하여튼 우리는 말 못하게 했다고. 그런데 지난주에 그 검사가 주진우를 체포 구속 영장 친다 이야기를 듣고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공안 수사팀에 자기가 그 청탁을 받았다고 말을 해버렸어. 씨발.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어. 미안해할까봐. 졸라게 말렸는데 하여튼 매우 가슴 아픈 이따위 시대가 이따위여가지고 매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검사는 이제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으니까 사실상 검사 생활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이건 우리 셋이 그동안 해왔듯이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는 씨발 엄살을 안 부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다 우리가 해결해. 그런데 이제는 이 시민들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 검사의 실명을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 검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혼자서 몰래 자기가 다 떠안고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을 모든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고 우리한테 말도 안 했다니까 미리. 우리가 말릴까봐 가서 말해버렸어. 그분의 이름은 부천지검의 박은정 검사입니다. 이분은 여성 아동 성폭력 담당으로 검찰 최고 전문가로 분야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천지검의 박은정 검사. 이 상식을 믿는 시민들의 힘을
저희가 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는 꼼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바로 이분 때문이다. 이분의 이름을 모두 다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이분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이명박 대통령 속마음 기자회견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국민의 목소리를 생각하고 진솔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김태진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입니다. 카카, 도대체 4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예, 지난 4년을 해보면 투자가 줄어들고 젊은이들 일자리가 걱정이 되고 내수가 위축되어서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보람도 느끼고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5시에 가락시장을 나갔을 때 어느 한쪽 구석에 컴컴한데 한 분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왜 차 다니는 길에서 장사를 하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그것이 발생한 것을 생길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 뿌듯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신문 안창현 기자. 또 주진우 기자입니다. 내곡동 집 저한테 잡히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그래서 사실 좀 제대로 챙기지를 못한 것이 그것이 문제를 일으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슴이 꽉 막힙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밤잠을 설칩니다. 생각하면.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SBS 박진원 기자. 또 주진우입니다. 그러니까 왜 홍보수석 조인트는 까나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리 인사만 골라 쓰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목표가 같고 뜻이 같아서 비리를 저지르는 능력이 있으면은 누구 쓸 수 있다. 네, 이 자리에는 외신 기자. 마지막으로 이상형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혹시 나올까 싶어서 내가 봤는데 지금 야당 대표로 계시는 한명숙 대표 전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너 동국당이 어쩌다고요? 이렇게 동국당 이렇게 어떠다요? 재빨간 거짓말입니다. 동국당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송구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동국당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거 아시죠? 아니 우리가 그래서 잡혀가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을 보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는 주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다 방법이 있다 이렇게. 방법이 뭐가 있어? 이씨발 잡혀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씨. 아니 잡혀가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가면은 서울 구치소로 가나? 그 구치소이죠. 이게 나 잡아먹을 거야. 그렇지. 왜냐면 그때 정봉주가 잡혀왔을 때 그때 저그 서울구치소장한테 졸라 개겼어. 졸라. 저는 그 앞에서 방방 뜨고 막. 저 갈 때마다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구치소에 한 누나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여기로 잡혀올 확률이 제일 많은 분이 이렇게 싸우시면 어떻게 하냐고. 진짜 좆될 뻔했다. 그러면 우리 또 진우 버스 가고 그래야 되나? 어? 야. 네? 우리는 무사할 것 같아, 이제야. 이번에 이름 꼭 기억해 주셔야 그렇게 국민들이 지켜봐야 이분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네, 아무튼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어서 이 나는 곰수다 몰살 프로젝트 일환으로
저희가 해석하고 있는 움직임 하나 더 얘기하자면 선관위가 저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지난 24일 금요일 한 세미나에서 명예훼손 고소 요건을 갖췄다고 네. 이야기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해서 올해 실시되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사건의 그런 공범이라든지 내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줘서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 과정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선거 결과를 부정할 것이고 또 이 선거 결과로 선출된 건 대표자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서 선관위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한다든지 선관위 직원들이 명예훼손을 한다고 한다면은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고소보다 좀 기분 나쁜 게 인기가 떨어져서 꼼수 인기가 떨어져서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인기 얘기하면 인기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고소를 하게 되면은 이 네거티브 마케팅이 돼가지고 선관위에서 별 걱정을 다 해요. 선거나 제대로 치르면 되지. 인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얘기를 한마디 좀 하자면 근거 없는 이야기. 네네. 이거야말로 흑색 선전인데. 네. 자기들이 희망하는 거지. 제가 허접한 기자인데 회사에 가면 팬레터가 한 30통씩 와 있는데 그게 무슨 인기의 증거야. 그걸 말하면 안 돼. 수치를 말해야지. 수치는 김종국 하시면 되지. 아니 그러면 구체적인 수치를 맞아. 팬레터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늘어나고 있죠. 이게 무슨 증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다 못 보고 퇴근을 해요. 근데 계속 못 보고 퇴근을. 그럴 정도예요. 졸라 선물도 주관적인. 그렇고 아니 주관적인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 발렌타인데이 때 100개 이상의 초콜릿과 선물이 왔다니까요. 자, 객관적인 수치. 저희가 10월 달에 600만 얘기했어요. 처음 청취를 조사했습니다. 12월에 1000만 돌파했습니다. 1월에 1100만 다운로드 돌파했고요.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근데 누적 청취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누적이 아니고 네. 회당 선관위에서 저희 서버비 내줄 것도 아니면서 우리 인기에 신경은 꺼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왜 선관위에서 남의 인기를 가지고 왜 우리 매니저야? 관리를 하려고 하죠? 중앙일보도 그래. 중앙일보. 그 낙곰수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뭐 그건 아무것도 없어. 자기들이 바라는 바겠지. 최근 나는 꼼수다 평균 동시 접속자 수는 업데이트 당일 시간당 50만 명, 이후 평일은 시간당 평균 20만 명 수준을 유지하며 전달 대비 20%씩 매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헛소리하는 인간들 모두 방앗 간 거서 조카. 중앙일보 니들 종편이나 신경 써라. 맞아, 좀 신경 좀 써야 되겠어. 우리 삼성의 그 반개 회사인 중앙종편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 그렇게 쫓아다니고 감시하고 그런 거 좀 하지 마. 우리 삼성의 모토가 아름다운 동행인 줄 아는데 우리는 아름다운 미행이야. 야, 웃기지 마. 나 지금 못 갔어. 끝까지 못해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은 아름다운 구속이겠다. 지난주에 주진우 구속 영장 요건 갖췄다. 예. 판단이 떨어졌고, 우리는 이렇게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 작전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또 11.6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기술 검토를 하고 있던 10명이 넘는 전문가들도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 선관위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 과도했으므로 앞으로는 자제를 하겠다. 라고 할 줄 아나? 좋았어! 고소해! 기다렸어! 씨발!
제발. 우리 고소 좋아합니다. 고소하다. 에이씨. 이럴 때마다 우리는 전투력이 2배씩 상승해. 씨발. 선관위원장은 말이죠. 공직 서열이 국가 5위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바로 다음 나오는 게 선관위원장이에요. 넘버 5. 그리고 헌법기관이어서 독립성을 아주 존중받는 기관이죠.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 속하지 않아서 독립된 헌법기관. 독립된 거예요 완전히. 어디 예속된 게 아니고 입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완전한 독립 헌법기관인데 그래서 그렇게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라고 만든 완전히 독립시켜놓은 헌법기관이 그 기관이 존재하는 근본 목적 선거 관리 이걸 제대로 못했어. 그것도 향후 총선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 후보 나경원이죠. 당선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했는데 그거를 해선을 끌어버리는 황당한 대처를 해서 결국 아침 출근 시간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지 못해서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어.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선관위원장 사퇴해야 돼. 근데 선관위원장이 이 사건으로 사과를 한 적 있나?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자료 공개도 안 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근거들을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 제기하고 문건을 몇 개 공개했죠. 그리고 더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이야기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합리적 의심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시작됩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나꼼수에서 이야기하는 족족 건건이 대응하다가 스텝이 다 꼬였어. 내부에 흑색 선전 대응 TF라고 하는 졸라게 희한한 헌법기관에 절대 안 어울리는 희한한 조직이 있어가지고 이 그 조직은 우리만을 전담한다고. 그 조직은 우리만 상대예요. 네. 그 조직이 대단히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언론 플레이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고소를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고소하다 씨. 떠올려 보시면 국정원이 박원순 시장 사찰을 박원순 시장이 폭로를 하니까 손해배상 청구 국가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당연히 기각됐지. 네. 왜냐하면 당시 소송을 기각한 재판부가 이렇게 결론냈어요. 국가는 기본권의 보장 의무를 지는 존재지 누리는 주체가 아니라 이거지. 꽝꽝. 네. 국가기관은 국민들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지 자기들 명예가 훼손됐다고 국민들을 소송할 주체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어제 생각해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재판 결과를 다 유도해내고. 그거는 당시 원세훈 전라 무리한 거지. 말도 안 되는 국정원장이 말도 안 되게 무리한 소송을 한 겁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무리한 소송 좋아합니다. 국고 많이 썼습니다. 거기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고소한다고. 아니 그게 돼? 이에 대한 우리의 공식 멘트는 이것입니다. 졸라 waiting for you. 아니 공식 멘트는 좀 품위 있게 해봐. 졸라 waiting for you. 야 음악 깔아줘 씨발. 자 그렇다면 이 11회 부정선거 관련해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짚겠어요. 먼저 1월 6일 검찰 수사 발표하고 최근 공개된 자료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끌고 올지를 몰랐지. 그 검찰 수사 발표로 종결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수사 발표하고 최근에 공개된 자료하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핵심 두 가지만 보면은 봉주 6회 선관위가 오전 7시경에 디도스 공격 때문에 회선 3개 중에 2개를 잘랐다. 길 막히는데 고속도로 3개 라인 중 2개 라인을 아예 막아버린 그런 결정을 한 것이고
물 흐르는 파이프가 막혔는데 그중에 3개 중에 2개를 잘라버린 그런 대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아니고 사실은 용량을 3분의 1로 줄여서 길목을 오히려 막히게 만들었다. 말이 안 되는 조치를 했다. 그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우회했다고 표현합니다. 우회했다? 네. 길 다 막아놓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몰라요. 도로 3개 중에 2개를 막아버린 조치를 했는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이 사안을 우회했다고 표현합니다. 검찰은 당연히 우리가 나중에야 보게 된 보고서를 끝에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보고서가 이렇게 나중에 공개될 줄 몰랐겠지. 계속 끌고 왔으니까 우리가 죽어라고. 그리고 음해라고 하고 괴담이라고 하고 흑색선전. 흑색선전 대형 TF.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은 흑색선전 대형 TF가 있어요, 선관위에. 밥은 먹냐? 연락해! 니들 뜻대로 안 되지, 씨발! 아니, 걔네들은 4대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서 좀 단순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고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KT망 2개를 잘랐잖아요? 네. 근데 8시 32분까지 계속 끊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잠시 연결합니다. 7시 10분부터 7시 35분 사이에 KT망 하나만 잠시 연결합니다. 이때 디도스 없는 정상적인 트래픽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매우 정상적인 깨끗한 이 트래픽을 25분간 7시 10분부터 7시 35분까지 지켜보다가 다시 이 선을 끊어버립니다. 선관위가 씨발 왜 잘 되는 거 다시 끊어? 선을 관리하느라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요 짧은 시간 7시 10분부터 7시 35분 사이에 KT망 하나를 다시 연결했다가 정상적인 트래픽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 끊은 거. 다시 끊은 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정상 복구. 이게 어떻게 일시적인 정상 복구야? 정상 작동하는 회선을 확인했는데도 비정상 단절을 시킨 거지. 지금 시각은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BBK 실소유주 협찬 57분 소송정보입니다. 오늘 소송정보는 앞서 들으신 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조현우 통신원은 한 개 없고 한상대 통신원에 제보였습니다. 소송정보센터에서 이쁜이 깔때기 리포터였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rica. BBK 협찬 57분 소송정보였습니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기술적인 내용을 계속 들어가게 되면 선관위가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관위는 이것을 어떻게 몰고 가려고 하냐면 그것은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결국은 판단착오였다. 실수였다. 가장 많이 양보하더라도 무능했을 뿐이다. 이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해프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기술 분석 보고서는 지난번처럼 방송 나오고 나서 전문가들 블로그에 공개할 테니까 그 링크를 따라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링크는 딴지일보에서 제공하고 또 주진우, 김용민 트위터에서도 링크를 공개할 겁니다. 네. 그러나 오늘 선관위 메인은 이게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폭탄 공개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폭탄이 많아. 아이고 이러다 그냥 가슴이 철렁내려 앉아가지고. 회장님 우리는 많아 폭탄이. 그냥 앞으로 계속 쇼크 먹어서 죽을 것 같아. 다음 주 폭탄 또 준비해놨습니다. 폭탄은 또 뭐였거든. 시즌이 시작됐잖아. 전쟁이야 이제. 쟤들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했거든 먼저. 하여간 그 삼성한테 맡겼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지. 미행하려고? 아니 감히 우리 삼성을 어떻게 건드리고 시비 걸고 그러겠어. LG가 문제였어. LG가 뭐가 문제야. LG 삼성의 장비가 문제야? 우리를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그 경비 인력을 동원해서 미행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겼어야지 선관위 시스템을. 예전에 나도 많이 따라다녔어. 이 폭탄 역시 먼저 알아야 되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2011년 11월 16일
아직 검찰 발표가 되기 전에 그리고 오로지 나는 꼼수다만이 이것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때 우리만 계속 주장했어요. 처음에. 음모론에 빠져 있다고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죠. 그날 그러니까 아직 어떤 종류의 보고서도 공개되지 않았고 어떤 언론도 본격적으로 이것이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않았고 우리가 단순한 음모론만 제기한다고 할 때였어요. 네. 그때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에서 네. 해킹 방지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당시 선관위의 회선을 제공하는 KT 네. 쪽에 망 사업자죠. 예, KT 쪽의 임원이 당시 트래픽 정보 일부를 공개했어요. 2기가 정도의 디도스가 있었다. 그리고 이건 서비스상의 원인 디도스 때문이다. 그때 우리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왜냐? KT는 망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트래픽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 장애가 오로지 디도스 때문이라고 기술적으로 단정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 당시에 참석했던 전문가들로부터 무척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첩보로 입수를 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정보들이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 저희가 매우 놀라운 첩보를 또 입수했습니다. 짜잔. 지난 2월 10일 날 금요일 날 봉주 5회가 나가자. 그때 우리가 시스템 전체를 개비하려고 한다. 이런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우리를 제외한 언론들은 믿질 않아. 믿질 않기 때문에 쓰질 않는데 봉주 5회가 나가자마자 선관위는 낙검수를 정말 열심히 듣습니다. 이 두 사람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LG NCS였습니다.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시스템 전체를 개비한다는 정보를 나는 꼼수다에 흘린 거 아니냐? 네. 다칩니다. 계속 추궁을 받았습니다. LG NCS를 네. 상대로 해서 이들이 그 정보를 낙검수에다가 준 거 아니냐? 졸라 다그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서 월요일 네, 2월 13일 다시 선관위가 LG NCS를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LG NCS로부터 들었게요. 선관위 내부 빨대로부터 들었게요. 그거는 당신들이 절대로 알아낼 수 없다. 네. 우리 삼성은 그런 첩보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미행이 강하지. 나한테 연락해 알려줄게. 그리고 LG NCS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언론 플레이를 해달라. 디도스 공격이라고. 디도스 공격이라고. 이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디도스라고 디도스 공격에 의한 회선 다운이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예를 들면 전자신문 같은 매체에다가 언론 플레이를 선관위 대신에 해달라고 선관위가 LG NCS를 불러서 얘기를 했다 이거지. LG NCS는 그것은 기술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당연히 노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노! 그리고 아마도 이제 LG NCS는 선관위 이 시스템 작업에서 배제가 되겠죠. 네. 이거를 스스로 배제될 정보를 우리한테 줬을까요? 자, 선관위가 왜 이러냐 이거지.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선관위 해킹에 관해서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네. 고려대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 그리고 서비스 업체 LGU 플러스 그리고 선관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목요일 토론회에 LG NCS 관계자들이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스 공격으로 선관위가 다운됐다고. 말해달라고. 또 선관위가 LG NCS에다가.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도 해주고 토론에도 나와서 왜냐하면 LG NCS의 보고서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왜냐하면 디도스 장비 시스템을 거기서 납품했으니까 그 장비니까 그 장비 보고서에 서비스 장애와 디도스는 무관하다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직접 LG NCS가 나와서 디도스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면 뒤집어진다고 생각한 거지. 네. 그래서 거짓말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 요청을 했는데 LG NCS가 거절했고 거짓말이니까. 네.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 방송이 나가면서 이제 폭탄이 터지는 거지. 선관위가 내가 LG 노트북을 살 거야.
내가 이 얘기 듣고 LG에 대한 신뢰도가 내 LG 트윈스 좋아하거든. 너무 잘한 선택이다. 씨발 가을 야구를 안 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래도 LG 좋아한 그런 보람이 있다. 괜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선관위가 말이죠.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사기업까지 동원해서 거짓말로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냐고. 선관위가 무슨 정치 집단이야? 아니잖아. 누가 이걸 시킨 건가? 누가 이런 작전을 지휘하는가? 선관위가 단독으로 자체적으로 이런 정치적 판단을 계속 하는 건가? 선관위가 정당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관위가 이렇게까지 해서 숨기고 싶은 게 뭐냐 이거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래놓고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졸라 waiting for you. 아, 근데 제가 목욕까지 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2개의 폭탄을 뽕뽕 투하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드립니다. 우린 많이 먹었어요. 정신없이 바다 먹다 보면 할 일 없는 백수 된다. 우린 새끼 손을 들고 너희에겐 중지 든다. 졸지마 씨발. 다음 아이템 몇 개 있는데 다음 아이템 간략 요약만 하고 다음 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짧고 아주 짧은데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BBK 먼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메리 프로젝트도 있잖아. 네네. BBK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김경준이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새끼 또 이거 또 리액션 씨발 이 가식스러운 돼지야. 다 알고 있으면서 이게 뭐야 이 돼지 씨. 몇 번의 BBK와 프로 방송이네. 풍모. 직업병이야 이제. 산재야 산재. 김경준이 직접 BBK와 MB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에 대한 말을 바꾸면, 한글 이면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얘기하면 검찰이 몇 가지를 약속했다면서 얘기를 보내왔습니다. 누나와 처의 기소유예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MB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다든지 BBK와 관련 없다고 진술을 해주면 검찰이 누나와 처 기소유예를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구체적인 정황, 증거 곧 개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게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란 우리가 거예요? 추정했었던 것인데. 그리고요, 몇 가지. 그것이 김경준 입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건네에 전해졌던 내용인데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은 김경준의 형기 감소, 형기를 줄여주고 형기 그리고 단축. 되도록 김경준의 말과 워딩을 그대로 쓰려고 하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형기 감소. 본인의 워딩은 감소. 그렇죠. 네. 형기 감소, 그리고 미국으로 이송을 약속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형집행 순서를 변경해서 해주겠다는. 정봉주 의원님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몇 년을 받았는데 그 벌금을 땡기고 뭘 하면 이렇게 줄여든다. 이것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도소에서 구금 생활을 가능하게 하겠다. 그 가족들이 면회를 편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검찰에게 회유와 협박이 없었다고 편지를 쓰라고 당시 김기동 검사가 최재경 당시 수사기획관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김경준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았다라고 애매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김기동 검사가 서울고치소로 직접 전화를 해서 편지가 너무 좋아, 검사들끼리 보면 많은 배려를 해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결국 이 회유 협박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했다는 내용은 그 한글로 번역이 됐는데 검사 마음대로 번역이 돼가지고 기사화됐다고 김경준은 얘기합니다. 폭탄은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미 큰 폭탄 2개가 투하됐기 때문에 안철수 메리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리고 안철수 메리 프로젝트 아주 심각합니다. 또 원전 얘기도 좀 할 게 있고. 네. 그리고 또 KTX 얘기도 좀 하기로 했잖아. 네. 인천공항과 KTX의 사례에 비추어 본 정부의 민영화 매뉴얼은 Step 1.
민영화 발표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구조조정 윤곽이 나왔습니다. 민영화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꽤 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민영화 대상입니다. 내년에 착공해 2014년 말 완공되면 수서를 출발해 KTX를 타고 평택을 거쳐 호남선과 경부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신설 구간의 고속철도 운영권을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민간업체에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Step 2. 국민 반발에 직면하면 지분을 제한한다고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외국인과 항공사의 지분 보유 한도를 각각 30%와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지분이 49%로 제한됩니다. Step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커지면 국민주 방식으로 간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하자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홍 대표는 국민주로 팔면 서민들의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고 특혜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면서 KTX 민간 개방을 놓고 민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겁니다. 정부는 특혜 논란을 감안해 지분의 51%를 국민 공모주,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KTX와 관련해서 간단히 정리해, 간단하게 정리하자고 오늘. 요금 지난번에 몇 %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20%. 10%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졸라 간편하다. 찍 바꿔버리네. 진짜 간단하게 정리하네. 그래서 우리 교통연구원에서 교통연구원 교통연구원 관계자에게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재훈 본부장 계속 물어봤는데 별말도 못하고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슬그머니 10%로 내렸어. 10%로 내렸습니다. 오, 간편해. 그리고 앞서 들으신 대로 이 KTX와 관련해서 민영화하는 그런 흐름이 패턴을 발견했다면서. 인천공항 민영화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로드맵이 똑같아. 네, 그렇습니다. 민영화를 먼저 발표합니다.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인수할 그런 기업들의 지분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합니다. 떨어뜨려. 예. 그리고 나서도 반발이 거세면은 남게 되는 지분, 이 지분을 국민주로 간다. 패턴이야. 완전 패턴이야. 네. 이게 좀 이번에도 사람들이 KTX도 국민주로. 예. 좀 창의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 왜 맨날 똑같아 패턴이. 자. 예. 국방부의 종북앱 삭제 사건과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현역 군인이거나 전역한 분들 중에 나는 꼼수다를 비롯한 어플리케이션 삭제나 통화 내역 조회 같은 사적 정보 침해를 당하신 분, 그런 사실을 당사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계신 분은 전화번호 070-4339-06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메일 info@민변.or.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쫄지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는 꼼수다는 민변과 함께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체력을 좀 비축해야 돼요. 저희가 음모론에 빠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목숨 걸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여기 걸었습니다. 네. 자, 음모론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음모론이 맞다면 제 음모 다는 내놓겠습니다. 더러워. 야, 이 돼지새끼야. 아이씨, 정말. 아이씨. 자, 오늘 폭탄 2개를 듣고 다시 투표근이 근질근질 해야 정상이야. 그러니까 모레는 좀 너무 뻑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밥통을 열으세요. 밥통을 열고 밥에다 손을 꽂아. 이것도 달려야 됩니다. 네, 그렇게 투표건을 밥통 뜨거워요. 좀 쉰밥에 하면 되잖아. 쉰밥에 4월 11일 날 투표건을 써먹을 때까지 아무도 쫄지 마. 끝. 나는 꼼수다 몰살 작전을 자신을 던져서 저지시킨 박은정 검사에게 이번 방송을 헌정합니다. 박은정 졸라 땡큐. 쉽게 이겼었죠. 완전
전량을 투하했거든요. 폭탄을 있는 대로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수가 설정한 의제가 프레임이 아젠다가 깨졌어. 이거 사실은 보수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손실입니다. 네. 자기들 나팔수가 죽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정치인들의 조중동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는 정치인들 조중동에 까면 깁니다. 지금도 그런데 예전엔 더 했습니다. 얼마 전,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진짜 조중동이 뭐라고 해야 되나 길이었습니다. 특히 정치판에서는 네. 진보 진영 정치인들이 조중동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에게 씹히면 어떡하냐 이게 항상 공포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화력을 다 쏟아부었거든 여기서. 다 쏟아부었는데 여론전에서 졌어. 이게 단순히 광로연 교육관 사건 하나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의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그들 최고의 나팔수가 의제를 세팅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판나는 사건이었거든. 그것이 드러났잖아.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조중동이 아젠다를 세팅하는 시대는 갔다. 실제 그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구로지 씨발. 야구로지 씨발. 우리가 그래서 나타난 거야 씨발. 중앙일보, 조선일보, 또 동아일보 1%만을 위한 신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청률이 1%인 거예요, 종편. 그렇죠. 종편에 이쪽 진영의 정치인들이 아무도 출연을 안 해. 이거 골 때리는 거는 반쪽 방송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았어 봐. 조중동이 안 나오면 그것도 조질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도 나갔어야 했다고. 당연하죠. 안 나가 이제. 보험 용도로 나갔던 거죠. 안 나가. 조중동의 약발이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지난 11.6 오세훈 사태와 함께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광로연 사건 그 기획이 성공하지 못함으로 해서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중동을 군소 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러 번 했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 각하라인의 몰락. 이 오세훈, 나경원 다 날아가면서 진짜 레임덕이 그때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박근혜 대세론 꺾이고 조기 등판까지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각하라인과 친박라인의 그 엿주고받기 엿랠리 시작됐고 셔틀 시작됐습니다. 엿셔틀 총체적인 난국 배틀. 그걸 막으려고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11.6 부정선거를 사실은 기획했던 것이고 그게 우리한테 들킨 거고. 걸렸어. 메롱이다 이 씨발. 자, 그랬었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12.6 자체를 뒤집는 거예요. 자체를. 이 12.6 역전 프로젝트 있다. 네. 그 속에 나는 꼼수다 몰살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 1단계가 정봉주 감옥 보내기. 이미 실행됐죠? 네. 2단계가 이제 주진우 저격입니다. 이거 우리 짬짬이 얘기해 왔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게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없다 했는데, 이 저격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느냐, 제가 간단 정리를 하면, 우선 1억 피부과. 요 문제는, 나경원 전 의원이 550만 원 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병원이 고액의 피부과고 그리고 실제 다른 억대 고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또 연간 회원만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걸로 주진우를 보내는 게 좀 어려워요. 동아일보에서도 이미 그 얘기는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요 1억 건은 조중동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불쌍한 피해자로 만들어주는 언론 플레이. 요걸로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코를 만졌다가 있어요. 코를 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중에 지난 24회인가요? 25회인가요? 25회 같습니다.
야당 대표 무슨 관훈 토론회인가? 네. 야당 얼굴마담 관훈 토론회. 그렇죠. 그때 이제 코를 만졌다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코를 성형했다고 하지 않았어. 네. 코를 만졌다는 문재인 실장께서 코를 만진다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아니 코를 만져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코를요. 궁금해하시네. 네. 근데 이제 이 표현은 그 해당 피부과의 원장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게 녹취가 되어 있어서. 예. 나경원 씨 후보 그분 되게 코 이렇게 그렇게 좀 바꾸고 자기 코야? 그분은 자기 코세요? 살짝만 줄여준 거야라고 말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현수막 보면서 이 역시 큰 건이 안 된단 말이죠. 남은 게 뭐냐? 기소청탁권입니다. 기소청탁. 요 기소청탁권 일단 당시 방송을 일단 먼저 들어보고 간단하게. BBK 실소유주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BBK 실소유주 헌정 방송 봉주 7회 시작하겠습니다. 닥치고 정치를 읽겠네. 닥치고 김어준이 만든 정치 교양서 닥치고 정치. 각하 여러 가지 죄악을 그대는 알고서 있는가. 위대한 융합 지도자 정봉주의 정치 비망록 달려라 정봉주. 주기자와 싸우려고 피켓들은 영재여. 불의한 세력에게만 산탄인 주진우. 그가 참여하는 시사주간지 시사인. 찍었네 돼지 10세 찍었네. 목사 아들 돼지 김용민의 책 조국 현상을 말한다. 나는 꼼수다 뒷담화 호소를 합니다. 정치 지식 쌓기는 에피소드밖에 없네. 나는 꼼수다 1회부터 18회까지 다 맞다. 나는 꼼수다 에피소드 1. 그만해 잡거사. 쫄지마. 봉주 뉴스. 먼저 봉주 동정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4월에 있을 봉주 마라톤 대회를 그달 14일로 잡을 것을 시달하셨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날은 정탄절 또는 봉탄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봉주 동정을 모두 마칩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발. 저는 더 이상 책을 읽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옥에서 득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계속해서 봉주단신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 복권을 희망하는 해외 거주교민들이 현지 시각으로 3월 3일 낮 12시에 릴레이 시위를 벌입니다. 미국,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폴란드에서 동참할 예정입니다.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프리봉주단넷 또는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투 봉도사, 편지 쓰기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봉주뉴스, 오늘은 특종 보도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낮질 않네. 오늘은 1시간 저스트로 끊는 것으로 1시간 이상을 내 목소리가 버틸 수가 없어. 오늘 아이템 굵직굵직해요. 굵직굵직합니다. 거의 긴장됩니다. 말로 없는 급이 아닌가 싶은. 아니 이제 우리가 10월달 생각나잖아. 네. 졸라 2시간씩 자고 한 달 버틴 거. 네. 다시 시즌이 시작됐어요. 네. 시즌 시작됐고, 자 일단 먼저 이빨 안녕하십니까. 정통시 좀 웃지 마. 시즌이 시작됐다 그랬더니 존나 긴장하고 있어 우리.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철없고 수줍은 주진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긴장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미 지난주부터 바짝 긴장하고 있었거든. 진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 뭐 알아 이 새끼 또 딴 사람처럼 리액션 자꾸 그렇게 자동으로 유체 이탈. 유체 이탈이야. 나도 몰라.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지. 자, 183.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들 돼지 김용민입니다. 요새 김 교수가 안 먹어서 걱정이에요. 사실 지금 녹음하러 오기 전에 저희가 족발을 먹고 왔는데 김 교수가 족발에다가 공깃밥 하나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 한 줄 아세요? 고기가 물려. 그런 얘기. 깜짝 놀랐습니다. 정봉주가 대법원 확정돼가지고 구속되기 전날 그 선고를 받은 날에도 족발 대짜리에다가 공깃밥 2개 순댓국에다 말아먹던 사람인데 지금 턱선이 보이기 시작해요. 걱정입니다. 목사들 돼지고요. 아무래도 또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2004년에 나 의원이 자위대 창설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 의원이 친일파라는 글이 수만 건 올려왔었는데요. 김아무개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나경원은 자위대 행사에 참여했다, 친일파다, 이완용 땅 찰주기에 앞장섰다, 이런 내용의 글을 계속 올립니다. 근데 2005년 말에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이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김재호 당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당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을 기소만 해달라며 기소 청탁을 합니다. 관할 법원 판사가 수사적인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기소를 운운한 겁니다. 판사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나는 꼼수다 25회 중에서 나우버 캠프 측은 김 판사가 기소 청탁을 한 사실도 없고 공소 제기 2달 전 미국 유학을 떠났다며 허위 사실 유포자들에 대해 고소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24일 선거 전 마지막 방송이죠, 이게. 토요일 밤에 녹음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새벽에 했지, 새벽. 네, 새벽에. 그때부터 줄기차게 새벽으로 달려가지고 예. 야당 얼굴마담 초청 관훈 토론회. 네. 그때 문재인, 박지원, 이정현 3분 나왔었고, 이때 뭐가 나왔냐면 나경원 후보 남편 김재호 판사가 기소 청탁을 했다. 네. 이런 폭로가 있었어요. 김재호 판사가 검사에게 이거죠, 기소해라. 그럼 내가 재판에서 알아서 해줄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청탁했다. 그렇지. 간단히 요약하면 나경원 의원이 자유대 행사에 참석했는데 당시 인터넷 여론이 엄청나게 그 자신의 아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판사인 남편이 자신의 관할에 사는 어떤 네티즌을 하나 기소해달라고 검사에게 청탁을 했다. 그 사건이죠. 이게 만약에 사실로 입증이 되면 그러면 왜 그랬겠어? 목적은 아내에게 불리한 인터넷 여론을 겁줘서 잠재우려고 했다. 그렇죠. 그거밖에 없단 말이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청탁을 넘어서 심각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고발은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건의 청탁은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공모한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나경원 의원을 비방하는 사람은 수십만 명,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유독 서부지방법원 관할에 있는 네티즌 한 명만 찍어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니까 검사한테 직접 김재욱 판사가 빨리 기소를 해달라. 기소를 하면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청탁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게 그 해당 네티즌은 인터넷에 글을 모아둔 거 불과했기 때문에 기소가 되기 쉽지 않았다고요. 네. 그리고 판검사한테 물어보면 이 건은 그냥 약식 기소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정식 재판으로 기소를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700만 원 확정됩니다. 그것도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재판 2번은 김재욱 판사의 동료인 서부지법 판사들이 끝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10월 24일 날 25회 방송에서 제기한 의혹입니다. 이게 사실로 입증이 되면 이거는 명백한 법관의 징계 사유가 돼요. 왜냐하면 소송 관계인인 검사에게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자신의 본인의 배우자 관련 사건을 청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관 윤리광령 위반입니다. 최근에 서기호 판사가 옷을 벗고 이정열 판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의 SNS에서 표현하거나 다른 데서 얘기했다는 건데 그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사건입니다. 사법 근간을 흔드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기소 청탁 우리가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만약 입증된다면 우리를 또 고발했어. 이 건으로. 그렇잖아요? 거짓말했다고 우리가. 그렇지. 나경원 후보가 대리인을 통해서 나경원 후보 캠프의 보좌관이 우리를 고발했어요. 이 건으로. 이 건으로 처음 얘기해. 너도 고발했으면서. 지가 고발했으면서 왜 자꾸 딴 사람 얘기처럼 해. 그때 작아지고 유체 이탈.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어떡해. 네가 각하야? 조진호.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뭐? 나도 검찰 가서 조사받을 테니까. 그래. 주진우 너도 나가서 조사받아. 같은 부서야 우리 형사 일부. 어때? 뭐? 나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뭐? 만족가? 나? 뭐라고? 이 새끼 새로게 말했어. 만족하냐고? 만족가? 나? 이씨 맨날 그 생각만 하냐. 맨날 족발만 먹고 맨날 그 생각만 하냐. 저는 주진우유 더 많이 생겼어. 이제 점점 생기고 있어. 뭐가 있어 또? 마이주도 있어요. 마이주. 그다음에 뭐도 있어? 마이주가 뭐야? 마이주진우. 마이주. 발 진짜 견디기 힘들다 진짜. 씨 주진우 백카페 그만해라. 씨. 아니 거기서 어준 500 팔기 시작합니다. 또 사상 최초로 김용 미너포도 이제 했습니다. 돼지족발 아니었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준비되고 있다. 다 먹는 거냐 근데 어떻게? 그리고 가다가 저희들이 짧게 그 간담회도 갖고 쇼도 보여줍니다. 중간 중간에 먹는 쇼, 흡입 쇼는 목사 아들 돼지가 호탕한 웃음 김종수가. 목이 다 나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진짜 목이 왜 이렇게 안 난다면 하긴 한 달 동안 말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맨날 떠들어대니. 그러니까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이야지 이거.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나가고 나서 며칠 후부터 저희가 3월달에 콘서트 시작. 3월 3일 날 시작하고요. 매주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매주 저희가 토일. 3월 3일에는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시작하고 3월 4일은 이제 일요일. 부산 MBC 홀에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 순회 공연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시즌입니다. 다 시즌이 돌아왔고 시즌이 돌아왔는데 저희 시즌은 먼저 시작했어요. 먼저 시작됐는데 그래서 그 시즌 시작과 관련해서 오늘 매우 중요한 사건 먼저 하나 짚겠습니다. 몇 사람 훅 갑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꼼수꼼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꼼수꼼수 착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죠. 그분은 달라 정말 내 가슴은 누군데 정치경제 언론 그분의 손길이 닿는 곳이 뭐 달라져. 카카가 누군데 매일 스치던 일상의 그리도 진하게 녹아있는 카카의 기쁜 마음 진실은 물물처럼 밀려오네. 어지러워도 괜찮아 낙범수와 함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꼼수꼼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꼼수꼼수 카카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죠. 카카만 바라보는 우리 맘은 아는지 사건의 발달은 BBK 언제나 결론은 돈 비린내. 차라리 좋았던 그때가 낫어 아메리카 사랑을 알던 그때가 낫겠지 에리카. 좌파 우파 다 모르겠는 내 입장 제대로 좀 살아봅시다 에이샹.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꼼수꼼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꼼수꼼수 꼼수 나 꼼수 꼼수 나 꼼수 카카로 위한 순대국밥 꼼수 나 꼼수 꼼수 나 꼼수 카카로 위한 순대국밥 지난 비키니 때 논란의 기승전결을 더 기다리고 싶었으나 사정이 생겨서 여기서 끊겠다고 얘기했는데 말씀하셨죠. 주진우 저격 프로젝트가 가동됐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또 들으면 사람들 엄살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하겠는데 그러자 먼저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부터 복귀를 좀 해봐야 돼요. 다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는 말이죠.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거 중에 하나로 틀림없이 기록될 겁니다. 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되돌려 보면 우선 오세훈, 김어준 절친 등극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새로운 친구 맺기에 새 지평을 연. 그건 맞아. 그건 맞아. 네, 새로운 기원을 연. 그러면서 동시에 꼭칼콘이 과자 최초로 정치 과자로 등극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요. 이때 시작됐죠. 모든 일은 이때 시작됐고 제가 그래서 오세훈 사태가 바로 정권 교체의 시작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네, 곧이어서 안철수 혜성같이 등장했고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로 이 무소속 박원순. 네. 박원순. 정말 참,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나네. 뭐가 이러면 안 돼? 눈물이 나네, 자꾸. 무소속이 정당 후보를 모조리 꺾고 당선이 됐죠. 네. 그러면서 정권 교체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네. 이게 처음으로 피부에 와닿기 시작. 박근혜 대세론이 모래성이었다는 게 그렇죠. 한 번에 증명되는 시기였습니다. 모래성이라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씨발. 맞다니까 비대위원장님. 비대. 비대위의 위원장이라고요. 네. 똑바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 네. 이게 이 한나라당 쪽에서 보면 졸라 치명적이죠. 왜냐면은 우선 가만히 되짚어보면 오세훈 사태와 패키지로 된 기획, 이 광로연 사건, 이 사건을 놓고 여론전에서 보수 진영에 졌어요. 당시 그걸 통해서 조중동이 의제 설정 능력이 이제 갔다. 이게 입증이 됐어.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지금까지는 뭐 힘의 고통에 참여하기 위한 사순절 주간을 맞아가지고 금욕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욕이 이 새끼야. 족발을 한 사발 다 처먹고 있어. 가만 보지 말고 금욕이냐? 원래 2사발 먹었어. 그러니까 조금 금욕이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침에 만나자마자 물 2리터 원샷 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한타 2리터짜리 또 다 먹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우리 마누라 큰일 납니다. 왜? 난리가 나요. 절대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뭘 먹으라는 거야? 네?
오로지 저 물만 먹으라는 거지. 그래서 물 2리터씩 원샷 그렇지. 일단 물 2리터 먹고 나서 한타 먹는 거야? 어쨌든 저희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전투 모드로 다시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김어준과 지식인들 쑥스럽다고 그랬더니 누가 메일을 보냈어. 예. 그게 뭐 어떠냐고. 제 입장은 말이죠. 김어준과 육식인. 야만인. 이런 거는 괜찮아요. 김어준과 야만인. 지식인 졸라 쑥스러워. 육식인 이런 거요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봉주 면회관 얘기 또 짧게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네. 이번 면회는 명진 스님이 동행하셨습니다. 명진 스님이 일찍 오셔서 온천에서 목욕 재개하시고 교도소에 저희를 기다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하고 한우를 같이 안 드셨네. 아니 그럼 못 드시죠. 씨발 이거 던진 거야? 유머? 실패 이 새끼야! 어쨌든 명진 스님이 들어가기 직전에 또 만났잖아요. 그때 탈옥해라. 그랬었는데 그 면회하면서 가가지고 생각을 접으셨어요. 그러니까 시설을 둘러보니 탈옥은 불가능하겠다.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명진 스님 오셨는데 교도소 주변을 들려봤는데 담장이 너무 높더래요. 허리가 요새 안 좋으셔가지고 사실 명진 스님이 그 만능 스포츠맨이어서 설산수도를 하고 계세요. 그 더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탈옥은 불가능하다. 봉주야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출판 기념회가 바빠서 이만 간다. 또 명진 스님이 가르침을 하나 주셨는데 한강에 떠 있는 세빛 둥둥 섬을 떠나기 직전에 그 한마디 버버를 남기고 하셨어요. 세금 둥둥 섬으로 바꿔서 샌프란시스코 그 앞에 있는 알카트레즈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버클레 가서 특강을 하고 나도 왔습니다. 구경했어요. 그거는 이 새끼 하여튼 제가 이 김용민 대지에 미국 일정이 어땠는지 소개해드리겠어요. 간단히. 저 주진우하고 저는 미국을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사실 백악관도 여러 번 가봤고 가볼 필요가 없었는데 기왕 간 김에 그 앞에 갔어. 그렇죠. 돼지가 호텔에서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야 너는 미국 처음 왔잖아. 백악관이라도 봐. 그랬더니 TV에서 다 봤어. 그리고 잤습니다. 아까 TV에서 다 코앞인데 코앞에 안 나오고 이 새끼. 아까 샌프란시스코 앞에 있는 알카트레즈 섬에 있는 감옥 지나가다 봤습니다. 멀리에서 멀리에서 봤잖아. 그것도 밤에. 근데 아무튼 어쨌든 그렇게 관광지화 해가지고 그 세금을 다시 국민들한테 환원하는 환원해야 한다. 그리고 정봉주를 일로 끌고 와서 관람료를 받자. 유리로 만든 데다 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관람료를 받자고 하는 탈옥 대신에 세금 둥둥 감옥섬 프로젝트. 거기에 정봉주를 넣고 관람을 시키면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런 훌륭한 계획을 남기시고 본인의 출판 기념일로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깔때기 몇 개 있었죠.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지난 면에는 의원님 그랬더니 아니야 이제 날 BJ라고 불러. BJ야. 이제 확실한 대선 주자인 만큼 나도 이니셜을 가질 때가 됐다. YSDJ처럼 BJ로 불러달라. 그래서 저희가 전락에 비웃어 드렸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네네. 봉주 마라톤이 있지 않습니까? 봉주 마라톤 날짜를 우리가 결정하려고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자기가 정해주셨어요. 4월 14일. 그래서 우리가 아니 왜 4월 14일이냐. 아니 기왕하면 총선 전에 하지. 그랬더니 안 된다. 14일이 기념일이다. 정탄절이다. 정탄절. 또는 봉탄일. 상태 안 좋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죠. 자신은 더 이상 책을 읽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나마 성인들의 훌륭한 성인들의 책은 읽었으나 이제 그마저도 읽지 않는다. 나의 사고가 이제 그 반열에 올랐다는 걸 자기가 느낀답니다. 성인 반열에 올랐음을 자각해서 책을 읽지 않는다. 봉도사는 그 성인을 성인용품의 성인 그걸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근데 명진 스님이 듣다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거기서 도 같았구나. 그럴 거면은 바꾸자, 나하고. 실패 이 새끼야! 그리고 봉주열차하고 콘서트 얘기 좀 전해주세요. 봉주열차가 3월 10일에 출발합니다. 프로그램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메텔을 준비했습니다. 메텔? 네. 메텔이 뭐야? 은하철도 은하철도 999의 메텔. 봉주열차 999야? 예. 철이는 누구야? 철이는 저 우리 주진우 기자. 왜? 비슷하게 생겼어. 이런 그 퍼포먼스도 있고 또 홍익회를 저희가 운영하기로 네, 했습니다. 홍익회